안녕하세요, 한상준입니다. 오늘은 상표 관련해서 세 번째 영상인데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그 상표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좀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분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그 미국에서 상표 분쟁하고 관련된 걸 이제 몇 건을 많이 봤는데요.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계신 분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기서 상표에 관련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자, 사례를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한국에 있고요. 국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A라는 생산업체가 A라는 물건을 미국에다가 B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 B는 뭐예요? 여기서 B는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죠. 미국 전역에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딜러 1, 뭐 딜러 2, 그 다음에 딜러 3,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투자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뭐 같이 점심도 먹어야 되고 여기까지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왜냐하면 미국은 넓기 때문에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해서 이 사람들 다 섭외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B가 이제 예를 들어서 딜러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잘 된단 말이에요. 한 2, 3년 동안 잘 지냈어요. 그럼 A는 어떻게 하겠어요? A는 여기다가 A 아메리카라는 회사를 또 하나 세우죠. 그래서 A가 A 아메리카를 통해서 이 사람들하고 컨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할까요? B는 어떻게 되나요? B는 여기서 소위 말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여기서 B하고의 관계를 끊고, 자, 우리는 B하고 더 이상 일을 안 한다. 우리가 A라는 회사를 미국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회사랑 직접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요? 2년 동안 헛수고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B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B가 상표를 등록해요. 자, 그래서 B가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B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용하는 걸 근거로 해서 상표를 등록할 거예요. 한국에서 A가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어요. 왜냐하면 A는 A라는 상품을 팔면서 한국에 상표를 등록을 했을 거라고요. 그럼 한국에 등록한 상표가 미국에서 효력을 발휘할까요? 그렇진 않죠. 예,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B는 미국에서 상표 등록을 먼저 해놓고, 아, 내가 상표를 등록해 놨으니까 A라는 회사하고 A라는 회사가 나중에 나를 끊어도 자기가 상표 침해로 소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A라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B라는 회사는 이렇게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요.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회사는 B가 등록한 상표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취소 소송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대한 상표에 대해서 cancellation, 취소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세운 게 뭐예요? good faith. 실질적으로 B는 이 상표를 등록한 게 good faith, 선의로 등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good faith, 선의로 등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말씀 제가 드렸죠. 한국의 민법상 선의, 악의가 나오는데 악의는 알고 있다, 선의는 모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미국 상표법상 얘기하는 good faith는 실질적으로 진짜 선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상표를 등록하니까, 사용하고 있으니까 등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B는 뭐예요? 일단 이 상표가 자기 상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A라는 상표가. 그렇기 때문에 B에 대해서 A가 good faith가 없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내가 사용하는 거를 프로드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등록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에다가 창업하고자 해서 등록을 하시고 미국에 창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미국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시장 잘 모르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을 분명히 사용한다고요. 그럼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상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한국에다가 등록을 했고 미국에다가 등록하지 않았으면 이 에이전트가 몰래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럼 미국의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하고 미리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요렇게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이 될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처음에 미국에 들어올 때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미국 시장을 개척해 준다라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상표는 우리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좀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에이전트 분들도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면할 수 있고요. A라는 분들도 이렇게 상표를 뺏기는 거를 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표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상표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분쟁,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실제 상표 소유자와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대리해서 에이전트를 해주시는 분들 간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표 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상표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